2024년 10월 11일이고요. 오늘은 슈퍼을 HPSP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특별한 이슈 3개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매출이 좀 이연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고객사 확보 및 신규 수주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점, 여전히 독점적인 상황이고요. 25년 보호 예수가 해제될 것이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를 포함을 해서 약세인데 불구하고 HPSP가 7%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내용은 아마 10월 7일 날 업데이트를 한 내용이어서 지금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에 설립되어 갔고요. 4월에 풍산의 장비 사업 부문을 인수를 했고 2022년 7월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최대 주주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잠시만요. 글자를 좀 키웠는데 수정을 좀 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크레센도 에퀴티 파트너스 크레센도가 만든 프레스토 유코펀드가 최대 주주고요. 최대 주주 프레스토 유코펀드의 지분 66%를 가진 JLC 파트너스 투자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대 주주는 한미반도체 외 1인인데 한미반도체랑 곽동신 부회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HPSP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분 투자를 했는데요. 크레센도는 2017년 PP 세미콘 홀딩스, 그 다음에 틸 크레센도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한미반도체에 투자를 했었어요. 이걸로 계기가 돼서 HPSP의 한미반도체와 곽동신 지금은 회장이죠. 회장이 연결고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회사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위에 거는 고유 전율 절연막을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계면 특성을 개선하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얘기고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반도체는 선폭이 얇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져요. 얇을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A4 용지에 정말 크게 가 이렇게 쓰면 한 종목밖에 한 글자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글자를 작게 쓰면 많은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선폭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선폭이 얇아지면 얇을질수록 보는 게 엄청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 속에 전류가 새는 누설 전류 문제가 있는데 이 누설 전류는 반도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 처리, 어닐링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는 뜨거운 열을 많이 가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막이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초미세 공정에 쓰이는 소재인 고유 전율 전련막에 더 심하게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온이 아니라 좀 저온으로 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게 HPSP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현재 독점 중인데 좀 이따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 더 나올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250에서 450도로 온도를 발산을 하는데 고온 같은 경우는 600도에서 110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됐든 고온 같은 경우는 16나노밀리미터 이하 공정 적용이 불가능한데 이거는 공정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SML 같은 경우는 반도체 슈퍼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얘네밖에 못 만드니까.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지금 독점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재무제표는 일단은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도 자산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도 계속 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본도 역시 늘어나요. 근데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2021년에 부채 비율이 73%에서 2022년에 33%, 그 다음에 2023년에 15%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유보율을 통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은 계속적으로 좀 적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거는 주식으로 전환돼 갖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올해 2024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역시 동일한 상황이고 다만 당기순이익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50%를 유지를 할 거고요. 순이익률도 거의 46%에 달하는 등 이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을 이만큼 내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2천억이 넘어가요. 2천억이 넘어가고 영업이익이 1천억이 넘어갑니다. 당기순이익도 역시 1천억이 넘어가게 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분기로 보게 되면 2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장비 한 대가 2분기에 다음 분기로 매출이 2연이 됐다. 그리고 신사옥 이전 후에 감가상각비가 증가했고 연구개발비 및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2연 됐기 때문에 2024년 3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확인이 다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3분기의 경우는 해외 메모리 고객사의 디람 선단 공정 투자로 인해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역시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 지표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이 투자 지표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치를 좀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 PER과 PBR을 확인해 보게 되면 2022년 상장이 됐잖아요. 그 상장이 된 후에 2023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44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31배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21배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5.56배에서 12.93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7배 수준이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5.72배 수준인 거죠. 근데 EPS가 내년에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적인 측면이 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높았을 때는 이 보라색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노란색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그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 건데 최고 PBR과 PER 그다음에 PCR, PSR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평균이 35.98배예요. 최저가 12. 근데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따져보게 되면 목표가가 PER 기준으로 10대에서 12,000원에서 52,000원대까지, PBR은 16,500원에서 66,000원, 67,500원에서 16,800원은 PCR이고요. PSR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 하는 거냐면 잠깐 차트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최고가가 64,0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64,000원을 뛰어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PER의 경우는 요거는 뛰어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PSR도 뛰어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65,000원에 비슷하게 올라간 종목은 PBR과 PCR입니다. 이 두 개를 적용을 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6,000원에서 67,000원은 올해 올라갈 수 있는 밸류상으로 최고의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왜 이렇게 주가를 66,000원에서 67,000원대까지 보는지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하반기에 V자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SK증권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흥국에서는 고객사가 다변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투자에서는 바닥 지날 때 바닥을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8월달로 보게 되면은 신영바 LS에서 2025년을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이유는 차세대 HBM을 위한 설비 투자 및 파운드리 신공장 수주, HPO 신장비 테스트 결과 등 호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장비 테스트가 좋게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매출 확대에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화권 반도체 설비 투자로 인해서 신규 고객사양 매출이 반영이 예상이 된다. 단 성과금 및 비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신영증권에서 얘기를 한 거는 2025년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25년부터 주요 고객사들의 카펙스 확대 및 고압수소 어넬링 장비의 적용 범위가 확장이 될 것 같고, 2년 연속 역성장을 한 상위 5개의 고객사 카펙스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V10 랜드부터 장비 채택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2025년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2022년 상장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50% 넘었고, 2023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조단위 손실에도 영업이익률이 50%고, 올해도 50%죠. 내년에도 50%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HML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뭐 비교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출적인 내용이나 영업이익 면에서 보게 되면, 근데 영업이익률이 HPSP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특허 분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 종목은 예스티고요. 독점 프리미엄이 깨지면 예스티를 매수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예스티의 경우는 2024년의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를 거쳐서 양산을 하려면 앞으로 2, 3년은 더 걸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독점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옳은 내용이겠죠. 또한 프레스토 유코펀드 보유예수가 2025년 1월 14일 날 해제가 됩니다. 근데 올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 HPSP 매각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시사항으로는 아니야, 그럴 생각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1월 14일 날 해제가 되게 되면 경영권 지분 매각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혜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4일 이후에 주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3분기의 실적은 43,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 4분기에 만약에 대규모 공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51,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37,000원 부근이죠. 37,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10월 7일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차트를 통해서 시켜드리자면, 이때 저항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 시장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격이 36,500원입니다. 36,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까지 올라가는 거는 43,500원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만약에 진짜 대규모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51,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 보게 되면 65,000원에서 67,000원 사이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9%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아마 EST에 대한 이슈가 결론이 좀 어느 정도 나오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생산을 확장을 하게 되면 캐펙스 투자가 뭐 공장을 증설을 해갖고 생산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이슈가 하반기에 4분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주에 대한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3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순이익은 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데 예상은 4분기에 아마 실적 변화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PSP 지금 뭐 거의 9% 상승을 하고 있는데 좀 조정받으면 매수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HPSP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HPSP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